자, 비타 어플을 열어주세요. 자, 비타에서 메뉴를 보시면 프로젝트, 템플릿, 무료 스토어가 있어요. 여기서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게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템플릿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영상의 편집 틀에 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어서 만드는 게 템플릿이에요. 그리고 무료 스토어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런 인기 효과라든지 자막이나 텍스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무료 스토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프로젝트로 가서 작업을 계속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누르고 위쪽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혹시 저번 시간에 내가 작업하던 거를 이어서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 부분에 프로젝트를 눌러서 저번에 작업하시던 걸 불러와서 작업해도 돼요. 근데 일단 오늘은 다시 제가 처음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해서 새 프로젝트를 저는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눌러보시면 전체 비디오, 이미지 이렇게 메뉴가 보이고요. 위쪽에 전체와 영상 소스가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전체에서는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내가 내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가지 폴더들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에서 전체에서 내가 원하는 딱 그 폴더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게 가능하고, 영상 소스 같은 경우는 이 비타라는 어플에서 제공되고 있는 영상 소스를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가로 방향의 영상이냐 세로 방향의 영상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영상 소스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질감이나 이미지 로딩, 시작과 끝에 대한 영상 소스들도 많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만약에 관심 있으신 영상 소스가 있다면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지금은 영상 소스까지 활용은 안 할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동영상을 가져와서 컷 편집을 해볼 거예요. 그럼 컷 편집을 하실 동영상을 선택해 볼까요? 자,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돼요. 지금 영상을 가져온 대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플레이가 돼서 나오네요. 아이고, 이건 편집한 걸 잘못 가져왔구나. 편집한 거 빼고, 이건 편집한 거 아니겠죠? 에이, 다 이전에 편집한 것들을 가져왔었네. 자, 일단 요거는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두꺼비가 돌고 있는 영상을 제가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가져와서 우리가 편집할 영상을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필 가져온 영상들이 해필 다 제가 좀 편집했었던 영상들이라 다시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자, 이미지를 다시 가져왔고요. 또 편집이 좀 돼 있긴 하네요. I like your eyes, you look away when you pretend not to care. 영상을 고르셨으면 이제 플레이를 이제 편집하러 여기 가보면 그 영상들이 불러와질 거예요. 아이고 편집한 영상들이 하필 좀 섞여 있어가지고 고르느라 좀 애 좀 먹었네요. 자, 일단 플레이에서 보시면은 제가 선택했던 순서대로 영상이 이어져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산타 영상을 요 앞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위치를 바꾸고 싶다든지 얘랑 얘랑 바꾸고 싶다든지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싶으실 때는요, 이거 하나하나가 클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클립을 끌어서 내가 놓고 싶은 데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 클립을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가 내가 놓고 싶은 데 놓으면은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불 모양이 제일 뒤로 이렇게 간 거 보이죠? 자, 재생을 할 때 보시면 흰색 막대가 움직이는데요. 이 흰색 막대는 지금 현재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고 얘네들을 안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흰색 막대를 자르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쯤으로 할게요. 여기서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요 뒤에 있는 이 클립의 뒤에 부분이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뒷부분이 잘려져서 나머지 이제 다른 영상들이 이렇게 뒤쪽에 있던 게 앞쪽으로 당겨졌죠. 만약에 자르지는 말고 얘를 다시 좀 살렸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 되돌리기를 하시면 영상 자른 걸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은 되돌리기라고 하고요. 요 옆에 있는 버튼은 다시 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컷 편집 어렵지는 않으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속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속도를 누르면 직선과 곡선이라는 게 보입니다. 직선은 뭐냐면 등속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클립을 만약 자르지 않은 상태라면 이 클립 전체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하는 게 직선이라면, 곡선은 일부 구간은 빠르게 하고 일부 구간은 느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걸 곡선이라고 해요. 만약에 제가 곡선을 이용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바운스라는 곡선을 눌러보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빠르게 넘어가지는 그런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의 모양을 따라서 재생되는 걸 보면은 중간 부분에는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어떤 효과를 설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없음 해놓을게요. 자, 속도 이해되셨나요? 이번엔 볼륨을 볼게요. 볼륨이라는 거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영상에 대해서 원래는 소리가 나는데요. 들어보시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런 소리가 내가 만약 다른 음악을 깔아 넣는다면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볼륨을 줄이거나 아니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영상들을 우리가 클립을 여러 개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소리를 없애겠다라고 할 때는 모든 클립에 적용을 하시면 소리를 음소거를 모두 다 할 거야 라면은 모든 클립이 음소거가 되겠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내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제 강의 목소리가 작아서 오히려 강의 목소리를 키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볼륨을 크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기본값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내가 조절하고 싶은 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볼륨도 이해되셨죠? 삭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AI 효과라는 거는 여기에 어떤 효과를 주는 건데요. 약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 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마치 그린 것과 같은 효과를 넣는다든지 애니메이션 배경을 넣는다든지 일러스트로 만든 것 같은 어떤 효과를 넣을 때 AI 효과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러스트를 눌러보곤 있는데 여기 이제 효과가 적용되면은 바뀌어지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사실 그냥 효과를 적용시키는 거라 제가 이거 효과 적용 중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좀 가니까 그냥 제가 취소를 할게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상에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자, AI 효과를 일단 닫았고 배경 제거는 뭐냐? 이거는요. 만약에 내가 어떤 영상을 찍었을 때 배경을 없애고 싶을 때 배경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은 뭐냐면 이 지금 비타 어플에서 자동으로 사람만 따고 피사체 나머지 배경을 날려버리는 게 자동이고요. 수동은 그냥 내가 직접 이만큼이다 라고 지정을 해서 빼는 거고요. 크로마키는 사실 영화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데 보통 유튜버들이요 뒤에다가 녹색이나 파란색 천을 놓고 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크로마키로 녹색이나 파란색 천을 색깔을 찍으면은 그 색깔이 있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뒤에 이제 다른 영상을 깔아 놓으면은 마치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크로마키라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요거는 제가 보여드려서 어떤 효과인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여기 영상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크로마키를 써봤자 좀 모양이 안 이쁘니까 이따가 제가 크로마키는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음성 변조라는 효과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목소리를 다른 어떤 헬륨가스를 마신 목소리나 전화통화 목소리나 로봇의 목소리 같은 좀 다른 목소리로 변조하고자 할 때 음성 변조를 쓸 수가 있어요. 옆에 애니메이션은 무엇이냐면 이 영상이 나타날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나타나게 한다든지 사라질 때 어떤 효과가 나오게 한다든지 중간에 어떤 효과를 줄 때 이런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2는 이 영상이 나타날 때예요. 그래서 요걸 눌러서 내가 만약 3단 주민으로 튀어나오게 하겠다면 영상이 주민이 되면서 나오겠죠. 프레임 아웃은 영상이 없어질 때, 영상이 사라질 때인데요. 만약 3D 퍼즐 효과로 사라지게 하겠다 하고 지속시간을 조절해서 1.8초 동안 사라지게 하겠다 하면은 그 구간 동안 이렇게 3D 프레임으로 나눠지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효과들은 되게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중간에 다이내믹은 뭐냐면 중간의 효과예요. 내가 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어떤 효과를 설정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4분할 효과를 주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만 넣겠다 라든지 지속시간을 설정해서 그 지속시간만큼만 그 분할 효과를 넣을 때 프레임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가 되게 신기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효과들을 넣는 거는 사람들의 시선을 좀 뭐랄까 집중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볼게요. 조정은 뭐냐면 밝기 대비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만약에 실내에서 찍어서 너무
어둡다 라고 한다면 밝기를 조절해서 좀 밝은 영상으로 맞춰준다든지 대비를 맞춰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명암 차이를 좀 더 또렷하게 준다든지 이런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걸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필터인데요. 필터는 필터 효과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도요. 그냥 찍는 거랑 어떤 필터 효과를 입혀서 찍을 때 약간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게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감을 조금 더 이쁜 어떤 러블리한 이런 색감들로 입혀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 있는 브이로그나 이런 걸 할 때는 필터를 활용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필터를 설정을 하고 내가 이거를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클립에 한꺼번에 적용할 거면 모든 클립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가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도 계속 쓰고자 한다면 이 필터에 옆에 보면 즐겨찾기가 있어요. 별표가 즐겨찾기거든요. 이걸 눌러놓으면 즐겨찾기 필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필터를 찾을 때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이 지금은 화면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색한 점은 없을 텐데요. 영상에 따라서 화면이 덜 채워져 있는 영상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영상이 좀 덜 채워져 있는 상태다 라고 했다 하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배경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배경은 뭐냐면 이 바깥쪽에다가 배경을 깔아 넣는 걸 배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눌러보시면 블러나 색상, 이미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블러는 이 그림이 연하게 보이는 걸 블러라고 하고요. 색상은 그냥 단순한 색깔로 입히는 게 색상이에요. 이미지는요. 기존의 이 비타 어플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깔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장면이 나오면서 여기 배경이 이렇게 깔려있는 이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배경 말씀드린 거 이해되셨다면 그 옆에 마스크를 이제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마스크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리는 게 마스크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배경이 깔려 있지만 얘는 이만큼만 나타나서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마스크는 내가 보이게끔 하고 싶은 부분을 마스크를 씌워서 보이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원형을 씌우면 이렇게 원형으로 잘려서 보이고 여기서 요거 화살표들 보이죠? 이걸 조절해서 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영역이 보이게 할 것인지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 이 마스크를 씌운 영역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마스크에서 원형을 보여드렸는데요. 불투명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흐리게 처리가 돼요. 지금 동그란 게 보여지니까 일단 체크 눌러서 풀어보면은 가해가 흐려진 거 보이세요? 마스크에서 제가 불투명도를 안 줄 때는 가장자리가 반듯하죠. 그렇지만 만약 마스크에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겠다면 불투명도를 좀 주시면 가장자리가 흐리게 페더 처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어떤 마스크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요. 요런 데다가 이제 매물 정보 소개를 적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여기가 뭐 3중 뭐 주거 지역이라든지 뭐 용적률이 몇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놓고 여기는 물건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오게 해놓으면 그럴싸하게 멋있게 브리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느낌을 줄 때 마스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여기도 크로마키가 나왔네요. 크로마키는 지금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근데 일단은 계속 나오니까 궁금하시긴 하실 건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옆에 크기는 영상의 크기예요. 사실 영상은 이 화면 자체에서 두 손가락으로 늘리거나 줄여도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나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조절을 하겠다.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자, 복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클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클립이라는 게 요 하나하나의 영상 조각을 클립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춤 동영상이라고 가정할게요. 어떤 율동 동영상이에요. 그러면 율동 동영상 혹시 따라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원래 속도대로 보여줘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볼까요? 라고 하면서 똑같은 동영상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속도가 느려져 있는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영상을 다시 또 뒤에 써먹어야 될 때 그때는 복사를 해서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프리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멈춤이 프리즈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구간을 잠시 멈추고 싶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구간은 이렇게 회전이 되어지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잠시 일정 부분 멈추고 싶다 하면 프리즈를 눌러주시면 일정 부분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재생해서 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 회전 목마서부터 이렇게 재생이 되다가 이 구간에서는 멈춰 있어요. 여기 프리즈가 끝나면 다시 움직이죠. 이 프리즈 구간을 만약에 내가 길게 늘리겠다 하면은 구간 자체를 길게 늘려서 멈춤 효과를 설정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멈추게 할 것인지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프리즈예요. 잠깐 제가 취소했고요. 이번엔 역방향 설명하면은 거의 클립에 대해서는 설명 다 한 것 같아요. 자, 역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회전목마는 지금 도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의 일부를 잘라서 만약 여기서부터 자른다고 볼게요. 분할을 해서 이 뒤에 부분을 역방향으로 재생을 바꿔 놓으면은 얘가 반대로 도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일부러 영상 일부를 잘랐어요. 자, 여기서부터 재생해 볼게요. 이게 원래 영상이죠? 그리고 제가 역방향 재생한 데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효과를 좀 재밌게 활용한다면 실제 내가 물건을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리는 영상을 찍은 걸 프리즈랜다. 역방향 재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 있는 물건이 내 손에 딱 붙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릴스에서 되게 많이 하는 게 옷을 던져요. 근데 그 옷이 뭐 딱 입혀진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영상들 있죠. 그러니까 옷을 나는 분명히 벗은 건데 역방향을 하면 옷이 스스로 입혀지는 그런 영상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재미난 효과들을 만드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전은 회전이에요. 그냥 영상 회전하는 거. 15도, 뭐 90도, 좌우 반전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컷 편집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좀 체크를 해보고 문제 없다면 사운드 파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크로마키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거요? 복사요? 복사랑 또 하나? 하는 거. 그래요. 그럼 복사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여기 있는 지금 요걸로 할까요? 산타로? 산타가 있어요.
근데 이 산타를 내가 복사를 해서 여기 지금 회전목마 뒤에다가도 또 나오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 클립을 선택을 한 채로 복사를 눌러요. 그럼 하나가 옆에 또 복사됐죠. 얘를 끌어다가 이 회전목마 뒤에다 하나 더 놓으면은 이 영상이 복사가 돼서 2번 나오겠죠? 마우스를 하려니까 이게 잘 안 잡혀서 여기서 볼게요. 얘는 원래 원본 있었던 위치. 회전목마 다음에 제가 뒤에다 하나 더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복사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이건 핸드폰으로는 아니, PC로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근데 PC로도 되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엔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으로만.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음악으로 제가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럼 뒤로 가서 이번엔 사운드로 가겠습니다. 사운드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과 효과음, 그리고 녹음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음악은 기존의 이 비타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추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음악들이 많아요. 브이로그, 무드, 비트 등의 여러 가지 음악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선택을 하시고 해당 음악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막대 보이죠? 이 막대가 실제 그 음악의 길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고른 이 음악은 잠깐만 쳐볼게요. 2분 15초짜리 음악인데 나는 여기서부터 쓰지 않고 여기서부터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대를 조절해 놓고 가져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 가져올 거면 이렇게 놓고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음악이 반영이 됩니다. 음악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도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음악이 사실 좀 중요한 게 영상의 어떤 느낌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왜 옛날에 이런 실험도 있었잖아요. 공포 영화인데 거기 음악을 안 넣었을 때랑 넣었을 때랑 그 공포감이 배가 되는 그런 실험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음악을 그 영상에 알맞는 음악을 넣어주시는 게 그만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의 경우 볼륨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얘도 볼륨을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음악의 볼륨이 줄어졌으니까 살짝 연하게 이렇게 음악이 들리죠. 그리고 페이드라는 건 뭐냐면 이 음악이 나올 때 음악이 점점 커지게 하는 게 페이드인,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지게 하는 게 페이드 아웃이에요. 만약에 영상이 지금 진행이 되는 도중에 음악이 끊긴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도 그럴 것 같은데 여기 끝에 들어볼게요. 신나다가 툭 끊겨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영상의 페이드 아웃을 많이 높여서 뭐 예를 들어 저는 여기서부터 나오게 하겠다면은 점점 이 뒤에 부분이 소리가 작아져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끊어지는 정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악의 속도를 늘릴 것 같지는 않지만 속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음악은 일단 이 정도 설명하고 효과음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중간에 추임새로 효과음을 넣겠다 할 때는 흰색 바를 마찬가지로 갖다 놓은 채로 효과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효과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전환, 사물, 총소리 등의 다양한 효과음들이 많은데요. 나는 예를 들어 예능에 있는 뭐 넌센스를 해보겠다. 예를 들어 이런 영상에 소리를 넣겠다면 이렇게 넣어서 영상에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너무 길어서 나는 여기까지만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 소리 또한 우리가 분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해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쓰고 싶은 효과음의 길이만큼만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세 번째, 녹음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녹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상에 음악까지 깔았고 이제 나레이션을 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이 영상에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더빙 같이요. 그럼 녹음을 눌러서 녹음을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가 이 영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녹음을 꺼볼게요. 자, 이렇게 녹음된 부분이 보일 테고요. 체크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가 이 영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소리가 작죠?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볼륨을 키우면 지금부터 소리가 좀 더 커졌죠? 얘기하는 목소리가 이 영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변조를 하겠다. 음성 변조를 해서 다른 목소리를 깔아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콘서트홀에서 하는 목소리 같이 해볼까요? 네, 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번지는 소리가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소리를 넣고 그 부분에 효과를 설정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사운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고 질문 없으신 분들은 조금 쉬었다가 텍스트서부터 나머지 또 설명해 볼게요. 자, 이번엔 텍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뭐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텍스트를 넣을 위치에 마찬가지로 흰색 바를 두세요. 그러고 텍스트를 누르시면은 그 위치에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흰색 바를 두시고 텍스트. 그 다음 일반 텍스트를 적을 때는 텍스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글씨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데 글꼴의 한국어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글꼴들이 많아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하시고 쓰시면 돼요. 여기 탭하여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고치시면 됩니다. 원거리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이 글씨를 편집하겠다면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스타일로 가보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설정하거나 외곽선, 그림자 등의 내가 주고 싶은 스타일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글씨 색깔을 뭐 보라색을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외곽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막에 가면은 여러가지 이런 자막 효과 같은 걸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표시하고자 할 때 이런 식의 어떤 기호를 활용해서도 쓸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타이틀은 제목 부분을 꾸밀 때 쓰시게 꾸며져 있는 디자인들인데요.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이런 걸로 디자인을 꾸며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심플, 컬러풀, 레트로 등의 다양한 모양들이 있고요.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설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죠, 모양이. 제목으로 쓰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애니메이션은 튀어나오는 효과 또는 사라지는 효과 또는 반복 효과 등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돼서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 주민으로, 그리고 초도 내가 원하는 초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프레임 아웃은 이 글씨가 사라질 텐데 줌인으로 사라지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죠. 중간에 이제 반복이고요. 체크해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글씨가 나타날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좀 재밌게 나타나게 해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 이제 본문 글을 적겠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글을 적을 위치에 흰색 바를 두고 텍스트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씨체를 골라주시고, 글씨 크기는 두 손가락으로 줄여서 맞추시거나 하셔도 돼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줄여도 지금 가능하니까.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이렇게 적고 체크. 그리고 글씨를 제가 적긴 적었는데 흰색이라 안 보이잖아요. 배치를 해놓고 편집에 가서 스타일을 까만색에 까만색, 흰색 요 테두리를 넣은 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은 내가 원하는 정도의 자막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만약 여기서 또 이쯤에다가 말을 넣고 싶은데요. 이거를 만약 이대로 텍스트를 누르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다시 큼지막하게 글씨가 나와요. 그럼 다시 크기도 맞추고 위치도 맞추려면 모양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적었던 이 글씨랑 똑같은 크기, 그리고 위치도 똑같은 위치쯤에 다른 내용을 이어서 적고자 한다면 얘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 그리고 얘를 끌어다가 내가 두고 싶은 데에다가 놓고 얘를 편집을 하면 되겠죠. 모바일로 하는 건데 키보드로 하려니까 자꾸 렉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제가 그냥 이렇게 내용을 적었어요. 자, 여기 글씨 적은 거를 지금 선택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AI 보이스라고 보이세요? 얘를 이용해서 다인이가 얘기하게 해볼게요. 오늘은 비타오프를 이용한 영상 편집을 배워보았어요. 좀 더 빠르게 얘기하게 해볼까요? 오늘은 비타오프를 이용한 영상 편집을 배워보았어요. 한 이 정도 1.4배속이 저는 마음에 드네요. 오늘은 비타오프를 이용한 영상 이런 식으로 이 글씨 적은 것에 대해서도 내가 더빙을 할 수도 있겠지만 AI를 시켜서 더빙을 시킬 수도 있어요. 비타오프에 쓸만하지요? 비타오프에 쓸만하지요? 주한이는 뭐라고 하나? 비타 어플 쓸만하지요? 종현이, 비타 어플 쓸만하지요? 하준이. 비타오프 쓸만하지요? 얘 목소리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오프 쓸만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오프 AI 쓸만하죠? 보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넣고 나서 여기 뒤에 있는 여기 글씨를 지우게 된다면 글씨는 안 나오고 소리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마치 말을 하지 않아도 더빙을 달아서 넣을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씨를 적은 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AI 보이스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서 말 시키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자주자주 활용해주세요. 하고 속도랑 이런 거 보고 마음에 들면 체크. 자주자주 활용해주세요. 그러고 만약에 요 글씨 부분을 제거하겠다라고 한다면 삭제해도 실제 여기 있는 목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활용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리만 들리게도 해주시는 게 가능하고, 아니면 어차피 멘트도 같이 나오게 하실 거면은 멘트 나오는 오늘은 상태로 비타오프를 이렇게 이용한 영상 두셔도 편집을 괜찮으실 배워보았어요. 거라고 생각이 비타오프 들어요. 쓸만하지요? 자주자주 활용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AI 보이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AI 보이스는요, 여기 바로 있어요. 텍스트 자동 자막 다음에 AI 보이스가 있죠. 요거를 그냥 선택해서 바로 적어도 AI 보이스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영상에 쓰인 장소는 하브 아일랜드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에 쓰인 장소는 바로 들어가게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텍스트에서 이번엔 자동 자막을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자동 자막은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여기 영상엔 없지만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영상으로 녹화를 한 경우, 그때 강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막을 달아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게 자동 자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의 클립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설명에 대한 클립이었다면 그걸로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을 생성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자동 자막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내가 강의 영상 같은 게 있다면 그 강의 영상을 자동 자막으로 돌려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텍스트 부분에서는 텍스트, 자동 자막, AI 보이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텍스트를 적었을 때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스티커라는 게 뒤에 또 있네요.
스티커는 진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선택을 해서 영상에다가 붙여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하거나 마음에 드는 길이만큼 나타나게 해준다든지 맞출 수가 있고, 스티커에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티커가 그냥 떡 하고 붙어지는 게 아니라 줌인이 되면서 붙여진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이용하면 뭔가 되게 생동감 있는 그런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GIF까지만 설명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 좀 받을게요. 자, GIF는 움직이는 짤방 사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타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GIF들이 있고요. 여기서 직접 검색을 해도 돼요. 만약에 이런 고양이 그림을 넣겠다. 고양이 그림을 선택하시면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여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부분에 표시를 해서 나타나게 해주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길이 또한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쓰겠다. 오늘은 비타오프를 이용한 영상 편집을 배워보았어요. 비타오프 식으로요. 쓸만하지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텍스트랑 스티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질문 있으신 부분 질문을 받고요. 효과, PIP, 스타일, 모자이크, 나머지 부분들 좀 설명드리며 내보내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일단 스티커까지 질문 받을게요. 텍스트, 스티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운드를 얘기할 때요. 녹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녹음을 한다면 뱅글뱅글 회전문마가 돌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죠? 요거를 텍스트에서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자동 자막을 걸게 되면 그게 이제 자막으로도 나올 수는 있을 건데 지금 이게 동영상은 아니다 보니까 그건 또 안 되네요. 아쉽다.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자동 자막이라는 효과는 원래는 동영상 자체에 소리가 들어있을 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재밌으시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효과예요. 효과는 효과와 얼굴 인식이 있는데요. 효과를 누르면 이런 하트팡이나 여러가지 벚꽃이나 이런 여러가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효과가 있다면 해당 효과를 누르시면 그 효과가 적용이 돼서 화면에 적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보시면 조정이 있죠. 그래서 색상이나 뭐 필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얘가 제가 찍은 얼굴이었다면 얼굴 인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변에 어떤 전기가 흐르는 효과라든지 사운드 웨이브와 같은 효과를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요거는 얼굴 인식과 상관이 없는 영상이라서 만약에 사람이 있는 영상으로 넣은 경우라면 얼굴 인식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잠깐만 사람 있는 영상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 영상, 제 얼굴을 잠깐만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효과를 들어가서 얼굴 인식을 해보면요.
이렇게 주변에 화염이 이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인식해서 효과를 넣는 게 효과의 얼굴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지울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부분 중에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클립과 클립 사이에는 이런 막대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막대기는 전환 효과예요. 이 부분을 눌러서 내가 주고 싶은 전환 효과를 주면은 이 화면에서 이 화면으로 넘어갈 때 전환 효과가 설정이 됩니다. 한번 다른 걸 또 눌러서 보여드려 볼게요. 특수효과, 분할, 글릿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효과들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는 것보다 이 전환되는 효과가 그래도 멋스럽게 넘어가지니까 뭔가 되게 공들인 영상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영상에 쓰인 장소는 파주, 허브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이런 전환 효과도 그냥 두셔도 물론 괜찮지만, 여기서 내가 어떤 효과를 넣겠다 하면은 조금 더 색다른 영상을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골라보면은 여기 몇 초 보이죠? 이 초를 지정해서 전환되는 초를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엔 PIP를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PIP라는 거는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올리거나 영상 위에 사진을 올리는 것을 PIP라고 합니다. 선택을 해서 다른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사람 영상을 가져왔고요.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놔 볼게요. 너무 큰가? 조금 줄여서 놓을까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이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효과를 PIP라고 해요. 물론 영상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림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배경이 파랗죠? 배경이 지금 녹색이죠? 이 배경을 없애서 크로마키 효과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이 영상의 크기를 조절해서 맞춘 다음에 크로마키를 눌러서 여기 있는 녹색 배경에 이렇게 찍어서 두면은, 강도는 조절하면은 여기 조금 더 테두리 부분이 녹색 선이 안 보이게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이 얹어져서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PIP라고 얘기를 해요. 영상 위에 다른 영상 또는 사진을 올리는 효과입니다. 만약에 이미지가 있고 내가 만약에 로고를 찍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로고를 PIP로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게 로고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사진을 가져왔고요. 얘를 지금은 배경을 좀 제거해서 놓을게요. 너무 얘가 다 제거했는데. 다시. 그러면 마스크로 자른다고 가정하죠. 얘가 예를 들어 로고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 물론 크기도 좀 조절해야겠네요.
이 로고가 여기부터 맨 끝에다가 놓고 이 로고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놓고, 만약에 너무 진하면 좀 그러니까 불투명도를 연하게 놓는다면